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석사과정 구자협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LLM-based time series forecasting을 주제로 두 가지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먼저 다변량 시계열 예측에 대한 오버뷰와 그리고 LLM 기반의 어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그리고 타임 시리즈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논문인 2025년 트리플 AI에서 발표된 타임 CMA 페이퍼와 아마존에서 공개한 크로노스2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다변량 시계열 예측, Multivariate Time Series Forecasting, MTSF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TSF의 핵심은 여러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미래의 다차원 값을 동시에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점 t마다 d개의 변수를 가진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가 x로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는 모델에서 과거 L개의 시점을 묶은 입력, 인풋 윈도우를 입력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즉, 과거 L 길이의 다변량 정보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Forecasting Horizon인데 여기서 H를 설정을 해서 많은 연구에서는 96, 192, 336, 720과 같은 시퀀스 길이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과거의 시계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미래 시점의 값들을 예측하는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서베이 논문에서 2023년도 대비 2024년에 이제 공개된 이 관련된 논문의 수가 3배 이상 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2025년, 2026년에서도 이 시계열 예측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근에는 이건 전체 과정에서의 어떤 진화적인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패칭 기법과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디퓨전을 활용한 이런 피처 익스트랙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만바와 같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SSM에서 파생된 만바 모델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이제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과 그리고 LLM 기반의 시계열 예측으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과 LLM 기반의 타임 시리즈 풀캐스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LLM for Time 시리즈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LLM을 적용하는 방식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프롬프트 기법, 그리고 두 번째 퀀타이제이션, 세 번째 얼라이닝, 그다음에 네 번째는 VLM,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보조 툴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게 되면 프롬프트는 말 그대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별도의 변환 없이 텍스트로 취급을 해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고요.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토크나이제이션 이제 스테이지라고 해서 이 연속적인 실수 값인 시계열 데이터를 디스크리트한 토큰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얼라이닝 방법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타임 시리즈 인코더를 통해서 뽑아낸 임베딩 값과 그 다음에 해당 벡터 공간 해당 벡터 공간을 LLM의 언어 임베딩 공간에다가 이제 얼라이닝 정렬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비전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VLM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방식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APR을 통해서 이제 설명 가능성 정도로 활용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얼라이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라이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유사도 매칭 기반 정렬인데요. 코사인 유사도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얼라이닝을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LLM을 백본으로서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LLM의 어떤 모듈로서 활용을 해서 LLM이 한꺼번에 리즈닝까지 처리를 하는 식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LLM처럼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된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제로샷이랑 이제 퓨샷의 예측에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금융이나 교통, 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도메인에서 이제 범용 모델로서 지향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현재 풀어야 할 문제들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어 분야에서의 어떤 모델의 크기나 연산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데이터셋에 걸쳐진 어떤 범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제너럴라이제이션과 어댑터빌리티 개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와 같은 배경들을 기반으로 이제 다음 논문 페이퍼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플 AI 2025년에 발표된 Time CMA Towards LLM Empowered Multivariate Time Series Forecasting via Cross-Modality Alignment와 같은 이러한 논문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다변량 시계열 예측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LLM과 텍스트를 결합한 LLM 기반의 프레임워크인 TimeCMA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 정의로서는 이제 전통적인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학습 파라미터의 수의 한계로 데이터가 부족한 태스크에서는 성능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의 B와 같이 LLM 기반의 시계열 모델에서 시계열 고유의 정보와 텍스트 정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이터 인탱글드먼트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C처럼 이 C에 보시는 것처럼 시계열 임베딩과 텍스트를 단순 결합할 때, 컨캣을 할 때 텍스트가 시계열 신호의 노이즈로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타임시메이 방법론은 인탱글드 하지만 풍부한 자연어 데이터 그리고 디스탱글드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시계열 임베딩 모두를 사용해서 성능을 이뤄내었습니다. 이 D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타임CMA에서 이제 제안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뒤에 메소드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 논문의 키 컨트리뷰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방법론에서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로는 Dual Modality Encoding을 통해서 서로 시계열과 텍스트 각각에 대한 인코더를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S, Time Series 브랜치에서는 시계열의 인베딩을 뽑고 텍스트 LLM 브랜치에서는 이제 텍스트 인베딩을 뽑는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ross Modality Align인데요. 두 인베딩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LLM 인베딩 중 시계열 특징과 가장 핵심적인 일치하는 정보만 필터링을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효율성과 추론 최적화 부분인데요. 라스트 토큰에만 집중을 해서 잘 분리된 자연어의 어떤 자연어 데이터의 얼라인이 잘 되고 연산량 또한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타임 시리즈 베이스드 LLM과 관련된 related work인데요. 사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LLM의 어떤 토크나이저는 단어 형태와 굉장히 잘 맞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시계열 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무작위 초기화를 통해서 리니어 레이어로 대체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GPT-4TS 또한 LLM의 연산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트랜스포머 구조를 적용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2023년 유립스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타임 LLM 모델은 좀 더 LLM에 의존적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리프로그래밍 방식을 토대로 이제
연산 능력은 물론이고 LLM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적 추론 능력과 지식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LLM을 활용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기반의 LLM인데요. 앞서 논의한 모델들은 시계열 데이터를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벡터로 바꿨다고 한다면 이제 해당 방식은 시계열을 아예 글자, 텍스트 그 자체로 취급을 해서 시계열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데이터 투 텍스트 방식입니다. 대표 연구로는 금융 도메인에서 적용을 하는 블룸버그 GPT가 있고요. 그 다음에 LLM 타임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더라도 이 값 자체를 하나의 엄청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 각각을 이제 텍스트 형태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법론 부분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전체 프레임워크인데요. 두 데이터 인풋을 거쳐서 듀얼 모달리티 인코딩 과정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채널 와이즈, 그러니까 채널 기반의 유사도를 통해서 크로스 모달리티 얼라인먼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계열 디코더를 통과를 하고 마지막에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쳐서 최종 예측을 하는 이런 아웃풋을 뽑게 됩니다. 이후 각각에 대한 모듈에 대해서 한 페이지씩 한 스텝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부분입니다. 먼저 가변량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각 변수별로 프롬프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해당 프롬프트는 시간적 맥락을 포함하여 이제 실제 데이터 포인트 값들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프롬프트 부분의 total trend value라는 이 값인데요. 이 연속된 시점 간의 값 변화량들의 어떤 합으로서 t 시점에 대한 total trend value 값을 함께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sum 값이 된 이 값이 실제로 이 마지막 부분에 값이 들어가게 되고 이 아래 보시는 프롬프트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계열 예측에서 각 데이터 셋에 대해서 각 태스크에 대해서 사용이 된 프롬프트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T 시점에 시계열 데이터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개의 변수를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타임 시리즈 인코딩 브랜치를 통과하게 됩니다. 먼저 inverted embedding을 통과를 해서 각 변수에 대한 하나의 벡터 표현으로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트랜스포머 구조가 아닌 레이어놈이 가장 먼저 오는 구조로서 이 인코더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텍스트 처리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LLM 모델을 GPT-2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요. 요즘 이제 잘 나오고 있는 다른 LLM 모델을 쓰지는 왜 않냐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LLM 자체에 대한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언라이닝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GPT-2와 같은 어떤 가장 기본으로 잡고 있는 이러한 단순한 모델을 활용을 해서 기준으로 삼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LLM이 통과를 했을 때 먼저 하기 전에 토크나이저를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GPT-2 내부 연산 블록들을 통과를 해서 각 타임 스태프의 어떤 768차원의 인베딩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저가 통과하게 되고 이 아래와 같은 GPT-2의 어떤 연산 구조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컨트리뷰션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라스트 토큰에 대해서 인베딩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GPT-2 모델은 어떤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토큰이 이전 정보를 이제 다 담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토큰의 정보들의 요약본 역할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스트 토큰만 인베딩을 추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프롬프트 인코더를 다시 한 번 더 통과를 해서 이 텍스트 정보를 가진 벡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크로스 모달리티 얼라이먼트 CMA 부분입니다.
두 임베딩에서 이제 시계열 임베딩으로부터는 이제 쿼리를 추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LLM 임베딩으로부터는 키와 밸류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후 채널와이즈 유사도 계산을 통해서 쿼리키 내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각 채널이 어떤 LLM 레프레젠테이션 차원을 참고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value의 이 W, 이 선형 레이어 변환을 거쳐서 내적을 수행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residual connection 구조를 통해서 임베딩을 결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forecasting 부분입니다. 이 디코더 구조는 이제 하나씩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레이어 놈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놈으로 이제 뭐 내부 공병량 변화를 방지를 하고, 이후에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구조를 통해서 이 변수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조를 거칩니다. 이후 두 번째 레이어 놈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멀티헤드 크로스 어텐션 연산을 거쳐서 마지막 residual connection을 통해 두 모달리티 간의 정보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션 레이어로 이제 예측값을 생성을 하는 식으로 최종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로스는 MSE 로스와 L2 regularization 결합한 로스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람다 상수가 포함을 하게 되는데, 이 균형을 갖추기 위한 개수로서 작용을 합니다.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데이터셋 먼저 설명을 드리면 총 8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전기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temperature 관련된 것과 교통, 그 날씨, 그 다음에 질병과 같은 데이터셋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기반의 모델,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기반, 리니어 기반, 그 다음에 CNN 기반으로 다양하게 베이스라인 실험을 진행합니다. 평가 매트릭 또한 MSE와 MA 로스를 활용을 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표는 전체 실험표인데요. 이렇게 뭐 이전에서 소개드렸던 타임 LLM 같은 모델이나 GPT-4TS 아니면 패치-TST 이러한 좀 패칭 기반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 그리고 LLM 기반의 모델들과 함께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소타를 달성을 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관련 측면에서의 내용인데요.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각각의 모듈을 제외를 했을 때 성능 변화를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장 모든 모듈이 다 포함이 되었을 때를 잡았을 때 이 막대 그래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성능 변화가 가장 큰 CMA를 뺐을 때, 그리고 LLM 모듈을 뺐을 때, TS 인코더를 뺐을 때, 디코더, 그다음 프롬프트 인코더 순서대로 가장 큰 성능 변화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 해당 모듈에서 이제 제거를 했을 때는 기본적인 MLP 구조를 활용을 하거나 다른 온라인 할 수 있는 그냥 콩캣 단순 구조로서 이러한 식으로 실험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프롬프트 인코더가 성능에 가장 미미했던 이유는 이미 LLM 자체에서 충분히 변수 간의 디펜던시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롬프트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제가 기존에 이 토탈 트렌드 밸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추세의 요약을 담은 프롬프트를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capture time, frequency나 아니면 어떤 뭐 요약, 그러니까 평균값을 요약한 거, 아니면 이전에 과거 시간에 대한 정보들을 담은 프롬프트,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을 때 해당 추세 요약이 가장 유의미했고, 또한 이 해당 실험을 통해서도 이 도메인 지식 기반의 어떤 프롬프트 구성이 이 얼라이닝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큰 요소로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스트 토큰 어텐션 분석입니다. 해당 실험은 프롬프트를 텍스트와 시계열 수치 영역으로 나누고 GPT-2의 마지막 레이어에서 라스트 토큰이 어디 부분에 어텐션 스코어를 높게 하는지 시각화를 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이미지를 봤을 때도 텍스트 자체보다 프롬프트 안에 포함된 수치, 이러한 실제 값들이 실제 LLM 임베딩 품질에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이 수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당 논문에 대한 리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다별량 시계열 예측에서 변수 간의 상호 의존성과 시간적 패턴을 효과적으로 정렬 그리고 융합하는 크로스 모달리티 얼라이먼트 기반을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 방법 대비 향상된 예측 성능과 그 일반화 능력 그리고 LLM 기반의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 소타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운데이션 모델인 크로노스2 from Univariate to Universal Forecasting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다별량에서 다별량으로 넘어서 굉장히 유니버셜한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영상 초반부에 백그라운드 부분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제너럴라이제이션과 어댑터빌리티 개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이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은 단변량 예측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서 언신 태스크에서는 어댑터블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 파운데이션 모델은 NLP 분야에서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계열 하나하나를 단어처럼 취급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즉, 시계열 데이터의 어떤 고유한 수치나 트렌드, 계절성 등에 대한 확률 분포를 반영을 잘 못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로노스2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을 하고 단변량, 다변량, 공변량 태스크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범용 시계열 예측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니버설하다 그리고 유니버설한 포캐스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당 논문에서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유니버설한 포캐스터가 되기 위한 아이디어는 무엇이었냐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요소는 그룹 어텐션과 퀀타일 헤드입니다. 시계열에 최적화된 패칭 그리고 퀀타일 헤드를 도입을 해서 긴 시계열 처리와 확률적 예측 능력을 강화를 하였으며 변수 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그룹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모든 태스크 예측을 단일 모델로 통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텐틱 데이터 기반의 제로샷 인컨텍스트 러닝입니다. 이는 다른 학습 없이, 그러니까 가중치 업데이트 없이 프롬프트나 퓨샷 정도로 뉴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뒤에 실험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TSFM,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에 비해서 압도적인 소타와 연산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elated work 부분인데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 상단 부분에 토토나 아니면 모이라이와 같은 어떤 다변량 예측은 지원을 하지만 미래를 아는 변수나 범주형 변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 메모리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제곱으로 안 좋아지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이 하단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전의 파운데이션 모델들인데요. 대부분 이제 단변량 예측만 가능을 하고 다변량이나 외부 변수 처리는 불가능한 파운데이션 모델, 아직 한계점이 많은 그러한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크로노스 볼트라는 초기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굉장히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메소드적인 부분인데 이 전체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고 이제 각각의 인풋, 토크나이제이션, 이런 블럭, 그리고 풀캐스터까지 하나씩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하게 인풋 관련된 부분입니다. 타겟은 저희가 예측하고 싶은 대상인데요. 과거를 안 상태에서 이제 미래 시점
마스킹 처리해서 맞춰야 하는 데이터를 타겟으로 두고, 또한 이 논 코베리에이트는 이제 미래 시점의 값도 이미 알고 있어서 힌트로 쓰는 데이터, 그러니까 미래 값도 인풋으로 함께 들어가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과 분홍색은 서로 다른 데이터 그룹, 그러니까 태스크로 의미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배치 단위로 어떤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를 할 때 누가 누구의 짝꿍인지, 이런 타겟 코베리에이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풋을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크나이제이션 부분입니다. 먼저 로버스트 스케일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스탠다이제이션을 거치고 이제 로그 변환과 유사하게 분산을 안전적으로 만들고 아웃라이어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하이퍼볼릭 사인 역함수를 변환을 해서 추가로 적용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후 토크나이제이션 과정에서 이제 메타 피처스를 토대로 시계열의 타임 인덱스와 마스크 정보를 추가해서 이런 패칭과 인베딩 과정을 거쳐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각 패치는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베딩 스페이스 상으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타임 인덱스와 마스크를 정보를 뽑아서 최종적으로 패치 인베딩을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포머 블록 부분인데요. 크로노스2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타임 어텐션 레이어와 그룹 어텐션 레이어 이를 이제 교차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타임 어텐션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변수 내에서 시간축을 따라서 패치 간의 정보를 집계를 합니다. 이때 절대적 위치와 상대 위치의 장점을 결합한 이 로터리 포지션 인베딩을 활용을 해서 위치 정보를 잘 담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그룹 어텐션을 통해서 배치 내에 서로 연관된 시계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그룹 내에서 어텐션 연산을 통해서 이들 사이의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텐션 연산을 토대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값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테스팅 부분으로 퀀타일 헤드를 통해서 21개의 분위수를 전부 다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0.01부터 0.99 사이의 21개의 값인데요. 예를 들어서 0.95라고 한다면 95% 확률로 그 해당 예측값보다 실제 값이 낮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지만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높을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진행한 스케일링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스케일링 과정을 통해서 최종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트레이닝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학습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인풋 랭스를 기준으로 두 가지의 스테이지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의 태스크들을 한꺼번에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 함수는 퀀타일 상수를 추가를 해서 적절하게 식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스테이지에서는 쇼텀에 집중을 해서 인풋 랭스 또한 맥스 2048을 고정으로 뭔가 이 로컬 패턴스를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식으로 학습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롱텀으로 이제 집중을 해서 8192의 어떤 인풋 랭스까지도 학습을 해서 어떤 트렌드나 계절성, 그 다음에 롱텀 디펜던시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의 학습 과정 안에서 동시에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범용성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인퍼런스 부분입니다. 이 크로노스 2는 별도의 아키텍처 변경 없이 그룹 ID로 이 해당 표처럼 이 그룹 ID를 지정을 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담별량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계열에 서로 다른 아이디를 부여를 해서 이거는 담별량 예측 태스크야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별량 예측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같은 아이디를 각 변수별로 같은 아이디를 부여를 합니다. 또한 공변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답과 힌트가 있을 때 타겟과 공변량을 같은 아이디로 묶어서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는 실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요 페브 벤치라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인데요. 해당 벤치마크는 단별량, 다별량, 공별량을 포함한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총 100개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각 표에서는 이제 윈 레이트가 승리한 횟수 비율이 되고, 그 다음에 스킬 스코어는 지금 시즈널 네이브 모델을 0으로 뒀을 때 이 기준, 이 모델 베이스라인 대비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컬럼이고, 그 다음에 미디안 런타임은 인퍼런스 시간, 그리고 리키지, 학습 과정에서 리키지가 일어난 그 태스크별로의 확률, 그리고 failures는 이제 학습이 잘 안 돼, 발산이 나거나 낙값이 뜨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크로노스 볼트 초기 모델보다 압도적인 성능 향상이 이루어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앞서 설명한 이런 추론 속도적인 부분에서나 리키지가 일어나는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프트 이벨이라는 벤치마크, 그리고 좀 더 어려운 태스크에 대한 실험 부분입니다. 이 벤치마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고빈도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간격이 좁은 고빈도 시계열을 가지고 있는 태스크, 그 다음에 롱텀을 예측하는 아주 먼 미래까지 예측을 하는 식의 태스크,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이 A이고 B가 오른쪽인데요. 각각의 로스가 좀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프트 200 같은 경우에도 이 크로노스 볼트 대비 엄청난 성능 향상을 볼 수가 있고, 또한 현재 약간 선두를 달리고 있는 타임즈 FM 모델이랑도 거의 한 10%에서 5%에서 10% 이상의 어떤 성능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 아래는 숄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벤치 마크 2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소적인 패턴을 찾아야 하는 벤치마크 셋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숄텀에 대해서도 이 타 모델 대비 특히 크로스 볼트랑은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또한 그 다음 기존의 소타였던 모델이랑도 굉장히 높은 윈 레이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 2는 롱텀도 굉장히 잘하고 숄텀도 굉장히 잘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ICL, In Context Learnin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LLM에서의 ICL 같은 경우에는 퓨전 러닝과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크로노스 2에서는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에서의 ICL은 배치 내에서 있는 뭔가 다른 시계열 데이터를 참고해서 예측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별량, 다별량, 공별량 이렇게 각각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각 태스크별로 공통적으로 같은 그룹으로서 묶어졌을 때 다른 시계열 데이터를 함께 고려를 해서 예측을 수행한다라는 것이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도 봤을 때 이 ICL을 적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단별량 같은 경우에서도 39%에서 47%로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뤄낼 수 있었고, 다별량 태스크에서도 39.9%에서 47%로, 마지막 공변량 태스크에서도 42.1%에서 48.6%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 사이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스몰 모델, 그러니까 2800만 정도의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는 이 스몰 모델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도 1억 2천만 개의 그냥 기본적인 디폴트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2 모델이랑 비교를 했을 때 파라미터 수 자체는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1, 2%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크로노스2는 이런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합성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실제 데이터를 포함한 버전, 그리고 합성 데이터만 사용을 한 실험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성능 차이가 정말 미묘하게 차이가 나죠. 따라서 이 합성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처럼 유의미하게 적용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방식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기존의 2스테이지 기법으로 학습을 했다고 했는데 이 1스테이지까지만 완료한 모델과 2스테이지 기법을 적용한 모델을 비교를 했을 때 이 2스테이지까지, 즉 숏텀을 먼저 학습을 하고 롱텀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조금 더 성능적인 부분에서 유의미하다,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LLM 기반의 시계열 예측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논문들은 첫 번째 타임 CMA 같은 경우에는 다별량 시계열 예측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시계열과 텍스트를 결합한 LLM 기반의 프레임워크인 타임 CMA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얼라이닝으로서 어떤 다양한 확장 가능성이 있는 모델로서 보이게 되고, 또한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 크로노스2 같은 경우에도 기존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아닌 파운데이션 모델의 인코더로 적용을 함으로써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뒤 페이지는 크로노스2의 실제 예측 플롯 어펜딕스를 마무리로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